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 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취중 진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편입니다. 진실과 조작된 진실, 그리고 그 조작된 진실의 뒤에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숨어 있는지 사회부 법조 담당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늘은 사회부에서도 이 법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안홍기 기자 인사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홍기 기자입니다. 자, 그리고 서초동의 세댁 박소희 기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초동 세댁 박소희 기자입니다. 왜 세댁이죠? 제가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요. 네, 그렇죠. 아직 좋을 때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댁인데 아직 신혼인데 네.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떻게 괜찮나요? 뭐 팔자련이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낯익은 목소리 우리 이털남의 그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자죠. 이주영 기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네, 사회팀의 미모를 맡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미모를 맡고 있다. 일배를 맡고 있지, 일배를. 그렇죠. 일배를 맡고 있고 일배 기자만 쓰잖아요. 일배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베에서 유명합니다. 제 이름은. 한때 그 네이버 연관 검색어 저 오마이뉴스 연관 일배를 검색어로 검색하면은 오마이뉴스를 오마이뉴스 검색하면은 연관 그죠. 검색어죠. 제 이름이 네, 떴었죠. 네. 이제 안 나와요. 말이 겹치는데 일배에서 검색하면 정확히 이제 정리하면 예, 정리하면 일베에서도 유명했던 하고. 기자고 예. 그리고 네이버 연관 오마이뉴스라고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떴던 기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곽승희 기자에게 밀려서 안 나옵니다. 이제 다 과거형이라 네. 옛날 박승희 얘기. 기자 네, 이제 그 또 다른 이명박 혜성이 등장한 거죠. 대통령 네, 각하께 네, 그 무지막지한 돌직구를 던졌던 그렇죠. 뭐라고 했죠 그때? 대선 개입 지시하셨나요?라고 물어봐서 이제 새로운 혜성으로 떠오른 그렇죠. 곽승희 기자가 검색어에 오릅니다. 기사를 잘 써서 또 아니고 그 단지 그 질문 하나로 뭐 네. 질문도 기자의 능력이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박소희 기자는 사실 그 이석기 의원 취재를 좀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지난번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라는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나왔었죠. 네. 네. 당시 그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달리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다른 재판과 달리 이 방청을 해야 되는데 워낙 취재진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또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입장권, 방청권을 네.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했다고요. 네, 이 재판이 다른 공개 재판과 다르게 그 방청을 제한을 해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를 했는데요. 전체 100석 정도 되는 좌석 가운데 30석이 이제 기자들 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0석은 그 수원지방법원에 주재하는 출입기자단 몫이고 나머지 10석이 이제 비출입기자단 몫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비출입 기자단 그 10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게 또 규율이 바뀌어서 그 비출입 기자단이 8석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재판 취재를 하려면 이제 무조건 8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검찰 구형과 이제 최후 변론이 있었던 2월 3일 공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 아침 6시 34분에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5등이더라고요. 5등. 예. 어, 그리고 6시 40분에 이제 8자리가 다 차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기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선고가 나오는 17일 날은 불안해서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정확히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 반에요? 예, 2시 반부터 자꾸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정확히 3시 44분에 수원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도착을 했는데 요금 얼마나 나왔어요? 요금 이제 한 4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그 회사에 청구할 건가? 청구해야죠. 그 팀장님 결제해 주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아까, 결제를 예.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사실 제가 일찍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전날 들은 첩보에 의하면 몇몇 기자들이 그 지방 수원지법 근처 모텔을 잡고 모텔을 대단하다. 잡고 예, 아침에 일찍 갈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저는 모텔 잡는 것보다는 그냥 아침에 택시를 타는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고요. 그래서 3시 44분에 도착을 해서 일단 문이 잠겨 있으니까 벨을 누르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당직 서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자기도 예상은 했는데 이 시간에 오시면 어떡하냐고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그때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분 말씀하시길 아직 청소하시는 분들도 출근을 안 하셨고 그분 또 그- 단잠을 잘 시간인데. 그쵸. 그 원칙상 지금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택시를 타고 왔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수원지법이 굉장히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좀 봐달라 부탁 좀 드린다. 저도 협조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안 된다고 계속 하시길래 그럼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는 심정으로 현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CCTV로 다 찍혔나 봐요. 네. 그래서 경비분이 나오시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들어오라고 일단 그래서 신분증 맡기고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제 다음으로 기자단 온 분이 그 한 5시 20분 정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6시 그날도 6시 40분 정도에 이제 8자리 다 찾고 어렵게 저는 1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청취자들은 30석 중에서 왜 그러면 오마이뉴스는 20석 안에 못 들어갔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석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재를 하고 있는 그 출입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들한테는 예. 상시적으로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취재원들을 만나고 기사를 처리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취재 우리 사회 시스템인데요. 법조 기자들은 거기 안 머물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게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기자단 따로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서초동 이제 법원과 검찰청을 담당하는 법조 기자단이 따로 있는데 저희 오마이뉴스 법조팀은 아직 그 출입 기자단이 아니어서 그 서초역 8번 출구와 매우 가까운 서울지방 변호사회 기자실에 있습니다. 기자실에 네. 그 변호사협회 네, 기자실에. 변호사회 협회. 예. 참, 이런 내용은 참 모르실 거예요, 청취자들은. 그죠? 아무래도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시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그렇다고 회사에서 뭐 월급을 더 주거나 그러게요. 그러진 않고 그러게요. 이거 좀 팀장님께서 건의를 좀 자꾸 하셔야 되지 돈 문제를 않을까.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택시비는 청구하면 준다고 해도 자꾸 돈 문제를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잠 못 잔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또 10만인 클럽 담당하고 계시는 선배가 저한테 네. 꼭 그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10만인 클럽 회원들께서 주시는 돈으로 이 오마이뉴스가 좋은 취재를 하고 있다. 이걸 꼭 강조해라. 마치 KBS 그 수신료 수신료 인상 인상 방송 뭐 이런 거 비슷한데요 지금? 예, 제가 이런 역풍이 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예, 취재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네. 방청권을 따내기 위해서 네. 특종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인터뷰도 누군가를 아니고.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방청권을 따기 위해서 마치 뭐 예전에 그 유명 그 아이돌 콘서트에서 그쵸. 진짜 그 맞아, 입장하려고 맞다. 줄 서 있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 사무실이 있는 상암동 옆에 보면은 네. 그 그렇죠. 아침마다 많이 있잖아요. 볼 수 예. 있죠. 새벽부터 항상 줄 서 네, 있는 우리 이제 젊은 학생 여고생들 네. 많이 정말 계신데.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는 기다려서 콘서트라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일찍 가가지고 방청권을 따면 네. 뭐 취재를 할 텐데 다른 뭐 혜택 같은 거 없어요? 혜택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좀 재밌는 게 그 고속버스 티켓처럼 네. 종이 표를 줍니다. 방청권을 말 아, 그대로. 방청권이 있군요. 예, 표가. 그 색깔로 네, 번호표. 이제 번호가 써 있고 그 날 일시와 뭐
그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관장하는 재판이었는데 그 형사 12부 표시가 이렇게 써 있는 그 방청권을 주는데요. 이제 뭐 나름 그걸 모으는 게 재미라면 재미였죠. 아, 그걸 모았어요? 그 왠지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이제 나중에 뭐 골동품으로 판다던가 사료로 기증을 한다던가. 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줄 서가지고 받은 줄 선 것도 아니고 가정 먼저 네. 가서. 아 받은 그날만 이제 좀 골동품을. 많이 일찍 간 것 같고요. 예. 그 표 모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했으니 네. 뭐 사장님을 만나서 그래야겠네요. 얘기를 해보십시오. 밥을라도 좀 맛있게 해달라고. 인사평가 자료로 증거 자료를 인사평가. 제출.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참고로.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가 지금 콘서트까지 넘어갔는데 네. 재판이 결과가 나왔고 이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담당 기자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많이 놀랐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취재를 계속했던 기자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재판부에서 지하혁명 조직 아로라고 하죠. 그 아로와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그 검찰 쪽 주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특히나 그 내란 음모죄가 성립을 하려면 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위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판단하는 핵심적인 사유가 그 지난해 5월에 합정동에서 모였을 때 그 피고인들과 당시 참가자들이 했던 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란 음모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정말 훔친다던가 아니면 사제폭탄을 만든다는 거, 물론 너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변호인단의 변론도 좀 아쉽다고 지적을 하던 부분이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좀 다퉜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런 성격 모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네. 반전평화를 위해 모였다. 이런 좀 검찰 쪽 주장을 반박하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도 좀 뭐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변호인 네. 쪽에서도 좀 제대로 조금 더 대응을 실체적으로 따졌으면 좋았다. 이런 그렇군요. 평가가 있는 거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기사 하단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보다스트리트라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그 인터넷 PC에서는 볼 수 없고요. 오마이뉴스 모바일 웹에서만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당시 그 기사에 대해서 이석기 1심 유죄 견해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모두 2,873명이 참여하셨는데 납득할 수 없다가 73%, 2,111명이 답변하셨고요. 납득할 만하다. 사실 이것도 좀 높게 나왔는데요. 27% 나왔습니다. 762명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함께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네.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그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큰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아로 이 내란 음모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특히나 이제 핵심은 그 아로라는 조직을 통합진보당과 같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연결고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만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번에 수원지법 재판부가 아로의 실체 자체는 인정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사법부의 1차 판단이 아로의 실체를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좀 재판에 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계속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재판 결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 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이슈, SNS 그리고 댓글 이런 반응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모를 책임지고 있는
이주영 기자 소개해 주실래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이슈가 트위터를 달궜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피겨 경기, 여자 쇼트트랙 단체전 금메달, 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선행학습 금지법 등이 트위터 타임라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관련 반응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붕괴 사고 사망자 9명 중 8명의 유족과 리조트 소유자인 코오롱그룹의 보상 협상이 지난 19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족과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서 보상 금액 등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 트위터 이용자는 돈으로 자식 잃은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어쨌든 코오롱이 유족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보상에 합의해서 다행이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희생자의 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날 행사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한 연극인 최종훈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고 이후 모든 관심이 꽃다운 나이에 숨진 학생들에게 쏠리면서 최 씨를 찾아오는 조문객도 뜸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코오롱과의 보상 협의도 뒤로 밀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코오롱은 여론 압박 강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인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똑같은 생명이다. 제대로 된 보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붕괴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관련돼서 또 독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산외대 경주 리조트 참사 원인은? 이라고 하는 질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보답풀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1,700명 참여하셔서 인재다. 결국 이 체육관의 허가 문제라든가 또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문제다라는 것이 82%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천재다. 많은 눈이 쌓여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18% 계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제 그 간첩 조작 의혹 사건으로 명칭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 업무를 하던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 공무원이 중국과 북한을 출입한 기록 문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이 검찰이 제시한 이 문서가 위조됐다, 위조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 증거 수집 경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이 곧바로 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장외 집회까지 나섰는데요. 자, 안원기 기자, 이 사건이 지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네. 2013년 1월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공무원 탈북자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 1만 명, 몇천 명 이거를 북한에 넘겼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떠들썩했고 또 기소도 됐고,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굉장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빈약했고, 그때 당시부터 이미 뭔가 사건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은 이미 그때부터 제기가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진 북한에서 찍었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제출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찍은 걸로 이제 판명이 나온 거죠. 네. 어떻게 아냐? 아이폰으로 찍었으니까 GPS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찰은 재판부에 그걸 제출을 할 때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니까 재판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이 사진을 전자로 돼 있는 사진을 입수를 해서
그 검찰이 하듯이 이렇게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찍은 거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 시간에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뭐 전화 통화를 했다. 그게 이제 있는데 알리바이죠, 알리바이. 네. 예, 알리바이인데 검찰은 그걸 하나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초적인 예. 이건 뭐 기본적인 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지금 검찰이 그때 기소를 했고 예, 예.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무죄가 나왔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검찰이 항소하면서 예. 다시 또 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내놓은 이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오간 기록물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또 조작이 됐다. 이게 지금 이런 의혹이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네. 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있고 변호인 측이 이제 중국에 가서 발급받아 가지고 이게 바로 된 출입경 기록입니다. 네. 라고 한 2개의 출입경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걸 받으니까 뭐가 맞는 기록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반되는 게 2개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 요청을 예, 했군요. 중국 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죠. 회신을 받았더니 검찰 측이 이제 위조다. 뭐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검찰에서 이 증거자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그걸 검토했을 텐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것이 위조됐다라고 얘기하게 된 배경은 뭐죠? 그 이제 그 검찰이 낸 그 출입경 기록이 있고 그 변호인이 낸 출입경 기록이 있는데 이게 2개가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이 출입경 기록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사실조회를 요청한 거죠. 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보니까는 자료를 보니까는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기록이 돼 있는데 변호인에 대한 자료를 보면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기록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검찰 쪽 증거가 굉장히 그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그 2006년 5월 24일 날 북한을 들어갔다가 5월 27일 날 나왔다가 그렇죠. 27일 날 들어갔다가 그 6월 10일 날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변호인 측 증거는 24일 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27일 날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27일 날 중국으로 나왔다가 6월 10일 날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출입 그렇죠. 입 중국 이렇게 된 입장에서는 거죠. 출입 입. 예. 근데 검찰이 제출한 공문 검찰은 공문은 출입 출입.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제출한 공문이 함정인데 더그 매끄럽죠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 자기들의 공문 기록을 이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중국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유성 씨는 그때 북한을 들어간 적이 없는데 네. 왜 2번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네. 그 발급한 그 산허 변방 출입 관리소 네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그 상황 설명, 정황 설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네. 내용이 그때 이제 그 사무소 그 출입국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아. 그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됐다. 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이 부분은 그 설명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때 유성 씨가 북한을 24일 날 들어갔다가 27일 날 나온 게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북한에 계시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갔다. 예, 그렇죠. 그 친척들 중국에 있던 친척들하고 그 외가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 친척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치르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친척들도 다 같이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아 똑같이 예, 입이 입? 예, 예. 입으로. 예, 그렇게 아,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예. 그 유성 씨뿐만 아니라.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정황 설명서를 예.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검찰이 예. 그에 대해서 자기들도 또 정황 설명서를 받아왔죠. 자기들이 그 발급한 관청에 가서 예. 그런 정황 설명을 우리는 그 내어줄 권한이 없다. 네. 뭐 이런 내용의 그 설명을 받아왔죠. 우리는 내어줄 필요 없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설명 그러면 상황을 검찰- 설명을 할 권한도 없고 그걸 해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럼 검찰은 정황 설명서 못 받아온 건가요? 아니 검찰에서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받아온 거예요. 아, 검찰에서 받아온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예. 변호인 쪽에다가 예, 예. 그런 정황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문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 재판부에서 중국 정부에 그럼 뭐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 정부가 결국 검찰이 그 변호인 쪽에서 제출한 공문서는 그건 합법하다라고 얘기했고, 예, 예. 그 다음에 검찰 측이 제출한 공문서는 위조됐다. 위조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예. 밝힌 예.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재밌는 부분이 우리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말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검찰 쪽에서 제기한 3개 문서 중에 한 개만 직접 이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았죠? 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3가지 문서,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서 다 그 외교기관을 통해서 정식 문서로 수발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외교부 장관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네네. 이제 어긋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또 질타를 많이 했죠. 근데 또 이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다. 또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해서 뭔가 좀 헷갈리고 장관이 헷갈리는지 그렇죠. 의원들이 헷갈리는지 듣고 있는 우리가 헷갈리는지 굉장히 그런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법무부 장관 얘기도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가 그런 게 그 선양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 문서들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하면 그 국정원 직원들을 외교부 직원으로 볼 것인가, 국정원 직원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럼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한 개만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이제 봤을 때 저 사람들도 다 그 공식적으로는 외교부 직원으로 돼 있으니 그 외교부가 다 처리한 거다, 3개 다 처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영사관에 보면은 우리 그 외교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명함, 그러니까 외부에 밝히는 명함이나 그런 직책은 뭐냐면 다 그 외교부 직원입니다. 뭐 참사나 뭐 이런 참사나. 거 있죠. 그런데 네. 그 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모두 그 외교부 직원의 명함을 쓰고 있는 거 외교부 아닙니까? 직원이나 뭐 아니면은 무슨 아니면 상사나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이 알기로는 그 외교부의 그 해외 그 영사관에서 일하는 그 국정원 직원, 외교부 명함을 쓰는 국정원 직원이 이걸 통해서 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 기관을 통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외교부 장관은
그럼 우리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다. 우리는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국정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자식일까? 뭐 이런 또 논쟁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국 이게 뭔가 명확하게 이 일을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부 기관의 수장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의혹의 당사자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정원에서 일이 어떻게 됐다라는 설명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가 않죠. 뭐 언제는 뭐 했습니까? 뭐 뭐 사람들이 별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국정원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고 시작을 했고 이제 기소하면서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은 국정원이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와야죠. 이 사건이 자기네들이 진짜 이거 위조한 거 아니면 간첩이 맞다라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부분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보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한 이 증거물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 그렇게 바본가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것이고 그럼 결국 이제 국정원 직원이 위조를 했느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결국 국정원에게 다시 이 타겟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은 항상 자기가 그 유리한 국면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입장을 잘 표명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지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정원 얘기까지 왔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간첩 사건의 그 공판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그 출입경 기록 이게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라고 써 있고 그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발급된 기록도 이제 검찰에서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 관리과라는 곳에서 발급된 걸로 되어 있고 그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그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국 관리과라는 곳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대대라는 곳만 있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기자회견 갔을 때 변호인단 쪽에서 제시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실제로 그 현판에 관리대대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관리과 명의로는 그 문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출입경 기록 일종의 개인 정보 같은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 검찰에서 그 분명히 밝힌 것은 이게 중국과 공식적으로 사법 공조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이 기록을 발급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문서를 발급한 곳이 관리과라고 하는데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국 관리과라는 곳이 없다. 그렇죠. 굉장히 웃기는 네, 상황인데요. 이상하죠. 예. 또 그리고 출입경 기록 같은 그런 개인 문서는 네.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사법공조도 안 받고 어떻게 발급받아 온 거냐? 그쵸. 검찰에서는 그런 문제인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회부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네. 그 주요 취재원들 주로 이제 죄를 짓고 해외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을 네. 이제 추적할 때 그렇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이 양반이 한국에 있냐 없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네. 그분이 나간 기록 네. 있냐 물어보죠. 네.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개인 정보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 않죠. 그렇죠. 그 모 언론사에서는 이 취재를 참 잘합니다. 여기서 특종을 많이 하는데 무슨 대기업의 모 씨가 출국을 했다라든가 또는 출입금지를 받았다든가 이런 특종을 많이 하죠. 그 모 신문이 그 특종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항에 네. 이 출입국 관리소만 담당하는 기자가 있는데 30년 하셨다고. 그러니 특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제 14년째 됐죠. 그러나 뭐 30년 된다고 해서 뭐 이걸 특종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이준 기자는 혹시 뭐 그 출입국 관련된 뭐 취재해 본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이준 기자는 주로 어느 분야를 취재했었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교육 인권을 맡았고 또 지금 이제 미디어에 이어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련해서 취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주민에 대한 취재는 해봤지만 제가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데를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어요. 아, 몇 년 했다고 그걸 네, 그렇죠. 나도 제가 이제 해봤냐고. 몇 년 차. 나도 이제 이준 기자한테 물어보면서 참 얼마 안 됐지. 이제 2년 차 그죠? 2년을 채워. 네, 그러니까, 그거 있죠, 네. 예, 2년을 채우고 있는 기자한테 예, 제가 물어봐서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좀 보내세요. 그 인천공항 인천공항 누구 입국한다. 이번에 그 저기 올림픽 끝나고 올 때 저 취재 보내면 되겠네. 뭐 노동 담당인데. 노동 담당인데 노동이죠. 우리 스포츠 그래서 뭐 선수들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이제 노동과 노동 담당.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야 될까요? 저 다시 사건 얘기하죠. 그렇죠. 예. 예, 해야죠.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 경기로도 문제가 있는데 네. 자, 그것이 이 관공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주는 공증처, 네. 이 공증문서 네. 이것도 또 양식에 문제가 좀 있다고요? 예, 그 검찰이 받아온 출입경 기록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그 화룡시에 있는 공증처는 화룡시에서 운영하는 곳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증처의 실제 도장 양식과 검찰이 가져온 그 공증서의 도장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이곳은 그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여서 공증서에는 이제 공증처라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찍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증서를 이제 발급을 할 때 별도의 용지에 따로 공증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검찰이 받아온 출입경 기록에는 이 별도의 공증 표시가 된 용지가 없고 도장 하나만 덜렁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의 모양도 다르다고 합니다. 뭐 어떤 그 복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렇죠. 그걸 찍어주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없고 네. 도장의 모양도 다르고. 사실 검찰은 이런 공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뤄봤을 텐데 그렇죠. 국정원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아들고 한치의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까요? 저도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국정원이 이제 대공수사를 전담을 하는 기관이어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그걸 당연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나. 계속 또 이제 1심에서 여러 가지 그 검찰 쪽 증거가 깨진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뭐 사진 얘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통화한 얘기도 하고 1심 판결 때. 예, 1심에서 그 뭔가 이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뭐 주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더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출입경 기록이 이상한 기록 있지 않습니까? 출입입입. 그렇죠. 예. 이제 유성 씨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이제 기소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출입이 아닌 출입입입 기록을 이 사람은 그 유성 씨한테 보여주면서 수사 단계에서 예, 너
이때 북한 들어간 거 맞지? 아 1심 때 예. 아, 1심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오. 기소하기 전에 기소하기 전 검찰은 그러면 단계에서 검찰이 그때 가져온 문서가 변호인 측 가져온 문서 똑같은 거네요? 예, 어.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제대로 된 그 위조되지 않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서 증거로는 출입 위조된 문서를 이제 낸 거죠. 검찰이 1심 그럼- 재판 과정에서 입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정작 항소심에서 가지고 온 그 그 공문에는 출입 바꿨다라는 아주 그 의구심이 냄새가 솔솔 그러니까 나는 그 출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제출하지 않고 1심 때는 그렇죠. 예. 뭔가 그 출입이 돼 있어야 뭔가 시원하게 자기네들이 기소하는 거를 저기 하는데 국정원도 출입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도 어떻게 보면 출입과 출입 이게 바뀌는 과정을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저는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지금 말은 뭐냐면 검찰이 단지 국정원이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꼭두가시처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뭔가 검찰도 충분히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변호인단 쪽에서 했던 얘기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 네. 그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검찰 쪽에서 그 우리가 원본 기록 그 이제 변호인단에서 원본이라고 하던 그 기록을 보긴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고 우리가 낸 게 진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검찰이 애초에 원본이 이제 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 원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해지니까 마치 그게 없었던 발언인 것처럼 번복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까까지는 우리가 국정원이 결국 혹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혹시 국정원이 배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제가 결국 공동 책임인 거죠. 예,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검찰 항상 기자는 항상 의구심 가져야 되니까. 네. 검찰도 단정지면 안 알고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라는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건 그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지 못한 문건 하나, 공문 하나 판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또는 아까 우리 그 안원기 기자 얘기한 것처럼 1심에서부터 이미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었던 원본을 검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은 어떤 국정원의 하수인이나 허수아비가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 자, 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 중국 정부가 검찰 쪽 공문이 위조가 됐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지난 16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위조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네. 의심이 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제가 말입니까? 그날 그 오후에 이제 변호인단이 연 반박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변호인단이 자신 있게 보여주면서 이제 한 말이 위조된 것이라고 그 문서가 왔고 이 문서의 번역은 누가 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이건 중국 정부 대사관에서 직접 번역을 해서 원본과 같이 보내준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조된 것이라고 못 받고 있는 그런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중국 영사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항국의 출입 경기록 조회 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유죄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유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기자들에게 이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날 브리핑에 참여한 기자에게 들어보니 그 핵심적인 대답들은 해주지 않고 또 좀 자꾸 회피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국정원의 이 배우설과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번 간첩 조작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지금 의심되는 대목들을 계속 네.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검찰에서도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제 식구 감싸기를 할지 아니면 진상을 밝힐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탈남 시즌 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작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조작이 사실이냐 아니냐, 조작이 사실이냐 그치. 아니면 조작이 안 된 게 사실이냐. 그 얘기를 지금. 말이 좀 이상한. 조작 사건이 사실이냐. 뭐가 조작이고 뭐가 조작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그 현상을 또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그게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위조 문서라고 한 게 사실이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되게 간첩을 만든 거죠. 간첩을. 그러니까 없는 간첩을 만든 거니까 만약에 이제 뭐 검찰이 책임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창조 검찰, 창조 검찰 네, 창조 검찰 네. 또는 창조 국정원, 그러니까 비간첩의 간첩화. 비간첩의 간첩화. 네, 뭐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패러디하신 건가요? 뭐그 꼭 물어봐야 압니까? 비간첩의 간첩화, 창조 검찰,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오늘 얘기 나눈 거를 우리 안웅기 기자가 창조 검찰 또는 비 간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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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화. 간첩화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병수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중국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이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실과 그리고 조작된 진실을 구분해내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조작된 진실의 뒤에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숨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를 주신 후에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2월 셋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